다 늙은 노비라 팔리지도 않는구만. 늙은 노비 사시오. 보잘것없어도 일은 잘할 것이오. 그때 한선비가 과거 시험 치르러 갈 돈으로 그 노비를 사게 되고, 때리지 마시오. 아무리 천한 신분이라 한데 사람을 때리는 것은 아니디요. 하지만 그 늙은 노비의 능력을 한선비는 모르고 있었는데, 전기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한명우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마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재산을 조금씩 팔아가며 10년을 글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이제 손에 쥔 것이라고는 품속전대 하나뿐이었습니다. 500냥. 한선비는 장터 한 구석에 앉아 그 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이 돈으로 한양까지 가서 과거를 봐야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나이는 벌써 25이 넘었고 다시는 이만한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평생 빈털터리로 살아야 한다. 한선비는 중얼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고향 장터였습니다.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 한양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2년, 죽기 전에 값이라도 받아야지. 노비 상인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선비가 고개를 돌리니 한 노파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상인이 몽둥이로 노파의 등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썩어 빠진 흉물, 팔리지도 않는 주제에 밥만 축 내더니 상인은 숨을 몰아쉬며 계속 욕을 퍼부었고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으나 아무도 말리지 않은 채 그저 혀를 차며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한선비는 처음에는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할 처지가 못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움푹 꺼진 눈, 말라비틀어진 몸을 한 노파의 모습이 한선비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임종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것입니다. 어머니도 저렇게 여인 몸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명우야, 과거 보러 가거라. 어미는 괜찮다. 그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선비는 그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약값조차 없어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손을 꼭 쥐고 돌아가셨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밤이었습니다. 한선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파가 또 맞았습니다. 등이 휘청였고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으되 노파는 신음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죽은 듯이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선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그만두시오. 한선비가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상인이 몽둥이를 멈추고 돌아보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요? 당신 누군데 남의 종 매매에 참견이요? 한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 전대를 꺼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담긴 마지막 희망이 든 전대였습니다.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한선비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노파의 얼굴이 어머니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전대를 상인 앞에 던졌습니다. 가져가시오. 이 어르신을 제게 파시오. 한선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전대를 집어들었습니다. 뭐시, 이 늙은이를 500냥 들었소. 다 드릴 테니 저분을 제게 넘기시오. 한선비가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쳤군. 저런 흉물에게 500냥이라니. 쌀 한 가마니에도 안 팔릴 늙은이를. 상인은 전대 속 은자를 확인한 뒤 황급히 품에 쑤셔 넣으며 희죽 웃었습니다. 좋소, 이 노파 당신 거요. 다시는 본전 생각 말고. 한선비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파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노파는 정신이 희미했고 한쪽 눈이 부어올라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숨소리마저 가늘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떨리는 눈으로 한선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으리. 왜? 노파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풀무처럼 작았습니다. 한선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씀 마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한선비는 노파를 등에 업었습니다. 비쩍 마른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고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한선비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 양반 곧 후회하겠지. 500냥을 저 꼴에다 쓰다니.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게 틀림없어. 한선비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진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과거는 물 건너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등에 업힌 노파의 숨소리가 들렸고 그것만으로도 한선비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는 제대로 한 겁니까? 한선비가 사는 곳은 마을 외곽의 허름한 흉가였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간 집이라 아무도 살려 하지 않았고 한선비는 거저나 다름없이 그곳을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파를 방에 눕힌 뒤 물을 데워 노파의 얼굴과 손발을 닦아주고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보살폈습니다. 노파는 계속 혼절해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한선비는 묽은 죽을 끓였습니다. 쌀이 거의 바닥났지만 아낄 수 없었습니다. 노파가 깨어나면 먹여야 했습니다. 그는 작은 화로 앞에 앉아 천천히 죽을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드시게 해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노파가 갑자기 몸을 뒤틀기 시작했습니다. 한선비가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노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며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빙의된 것처럼 발작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십시오. 한선비가 다급히 외쳤으나 노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한선비의 옷자락을 움켜쥐고는 얼굴을 들이밀며 구토를 했습니다. 토사물이 한선비의 깨끗한 도포에 쏟아졌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한선비는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오히려 노파를 꽉 끌어안으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다 뱉어내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노파는 한선비의 품에서 계속 토했습니다. 한선비는 흔들리지 않고 노파를 안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노파의 발작이 멈췄습니다. 한선비는 노파를 다시 눕히고
토사물 묻은 옷을 벗어 우물가에서 빨았습니다. 찬물에 손이 얼어붙었지만 그는 꼼꼼히 빨았습니다. 손이 시렸으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보니 노파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나으리, 죄송합니다. 제가 나으리의 옷을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쉬십시오. 그는 노파의 손을 덮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노파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짐승 취급받으며 살아온 노파에게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습니다. 한선비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저도 이제 혼자가 아니니 다행입니다. 노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노파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노파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었고 몸에는 따뜻한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전의 헛간 구석에서 추위에 떨던 몸이었는데 이제는 사람 사는 방에 누워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선비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고 온화하게 웃으며 노파 곁에 앉아 말씀은 나중에 하시고 우선 드시라며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죽을 삼켰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가슴속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운 뒤 노파는 한선비 앞에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나으리, 소인 같은 흉물 때문에 그 큰 돈을 나으리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노파가 통곡하듯 말하였고 한선비는 조용히 노파의 손을 잡으며 그런 말씀 마시라고 자신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한선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노파는 장터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00냥 한양 가서 과거 볼 돈, 10년 공부의 마지막 기회. 그 모든 것을 자신 같은 늙은이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노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선비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시험은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대신 당신을 얻지 않았습니까? 한선비가 노파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이 집에서 밤마다 홀로 앉아 벽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말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노파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짐승 취급받으며 사람 구실도 못한다는 소리만 들으며 살아온 노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는 자신을 사람으로, 아니 귀한 존재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한선비는 노파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함께 식사하자고 권했고 노파가 사양하면 혼자 먹기 싫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노파가 빨래를 하려 하면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았다며 말리고는 직접 우물가로 나가 빨래를 했습니다. 노파가 마당을 쓸려 하면 먼저 나와서 비지를 하며 어머니는 안에서 쉬시라고 말했습니다. 노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을 여종으로 살며 매일 맞고 욕먹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노파를 개만도 못한 존재로 대했습니다.
귀신을 본다고 하면 미친년이라고 손가락질했고 밥을 달라고 하면 개에게나 주라며 발로 찼습니다. 노파는 자신이 정말 사람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선비는 달랐습니다. 밥을 먹을 때면 노파와 마주 앉았습니다. 말을 할 때면 눈을 마주치며 들어주었습니다. 노파가 무언가 하려 하면 몸조리 하시라고 말하며 대신 해주었습니다. 노파에게 반말을 하지 않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노파가 실수로 그릇을 깨뜨렸을 때도 한선비는 화내지 않고 다치지 않았는지부터 물었습니다. 노파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사람이구나. 자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느꼈습니다. 노파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고마움에 처음 받아보는 따뜻함에 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선비와 노파는 작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보리밥과 된장국, 나물 한 접시뿐인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노파에게는 평생 처음 맛보는 행복이었습니다. 한선비가 먼저 숟가락을 들며 맛있게 드시라고 말했고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밥을 다 먹은 뒤 한선비가 노파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은 이름이 없고 그저 여종으로만 불렸다고 대답했습니다. 한선비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노파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선비는 자신이 부모님을 잃고 혼자였고 노파도 홀로 계시니 서로 가족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노파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나으리께서 소인 같은 천한 것을 어찌 천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소중한 분입니다. 한선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노파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노파가 깊이 절을 올렸고 한선비는 노파를 일으켜 세우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니라고 부르겠다는 한선비의 말에 노파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노파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감사함이었습니다. 평생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 없는 노파에게 이선비는 사람으로, 아니 어머니로 대해 주었습니다. 노파는 처음으로 자신이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나. 내 남은 목숨은 이 아들을 위해 쓰리라. 노파는 눈을 감았다가 문득 떴습니다. 한선비가 맞은편 방에서 자고 있었고 노파는 일어나 조용히 그 방문 앞으로 가서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선비가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노파의 눈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한선비의 등 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사람 형상도 아니고 짐승 형상도 아닌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한선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기운이었습니다. 노파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귀신을 보며 살아온 노파였기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것은 저승에서 온 것이었고 한선비를 데려가려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움직이며 한선비의 목덜미에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나으리께 죽을 애군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노파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식칼을 꺼내어 숫돌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쇠 가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랐습니다. 노파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생 맞고 살던 여종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눈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갈아서라도 나으리를 지키리라. 나으리를 해치려는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막아서리라. 노파는 칼날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달빛이 칼날에 반사되어 차갑게 빛났고 노파의 얼굴에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선비는 노파와 함께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비록 가난했지만 둘이 함께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선비는 노파를 어머니라고 불렀고 노파는 한선비를 나으리라고 부르며 정성껏 모셨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밥을 먹었고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선비는 방에서 글을 읽고 있었고 노파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을 무렵 갑자기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마당으로 들어왔고 한참봉이 하인 둘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한선비의 숙부였는데 한참봉은 형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을 모두 차지한 사람이었으며 조카인 한선비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한참봉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노기가 가득했습니다. 한선비가 방에서 나와 공손히 인사하자 한참봉은 코웃음을 치며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들었다. 500냥을 늙은 여종에게 날렸다며 한참봉의 침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한선비는 침착하게 제 돈을 제가 쓴 것인데 왜 숙부님께서 화를 내시냐고 대답했으나 한참봉은 뭐라고 하며 한선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고 한선비가 비틀거리며 넘어지자 한참봉은 숨을 헐떡이며 한선비를 내려다보며 계속 욕을 퍼부었습니다. 10년을 공부해서 과거를 보고 벼슬을 해서 집안을 일으켜야지 늙은이에게 돈을 퍼붓다니 집안의 수치라고 고함치며 한참봉은 한선비의 옷깃을 잡아 끌어 마당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한선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으며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파가 부엌에서 뛰쳐나와 한선비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한참봉의 하인이 노파를 거칠게 밀쳐내어 땅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노파가 무릎을 찌어 흙먼지가 일었고 한참봉은 내가 그 여종이로구나. 이 늙은 것이 나리를 홀렸구나 하며 노파를 향해 발길질을 하려 했습니다. 한선비가 황급히 일어나 노파를 끌어안으며 막아섰습니다. 어머니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한선비가 외쳤습니다. 한참봉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힌다는 듯 웃으며 여종을 어머니라고 부르다니 정말 미쳤다고 조롱하며 한선비를 다시 한번 후려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노파의 눈이 한참봉에게 고정되었고 노파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봉의 어깨 위에 무언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었던 것이었는데 창백한 얼굴에 핏빛 눈을 한 남자 귀신이 한참봉의 어깨를 양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귀신의 입은 벌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는 검붉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턱을 타고 목을 타고
한참봉의 등을 적시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귀신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으며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고 입에서는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귀신은 한참봉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계속 울부짖고 있었으나 노파에게는 그 말이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가 원한과 슬픔으로 가득하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 얼굴을 보고 직감했는데 한선비의 아버지였으며 한선비와 눈매가 똑같았고 코의 생김새도 똑같았습니다. 노파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으리의 아버님과 무슨 관계가 저렇게 원혼이 붙어 있다는 것은 노파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참봉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형님의 원혼이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귀신의 표정이 너무나 원통해 보였고 한참봉을 향한 원한이 사무쳐 보였습니다. 노파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한참봉이 다시 한선비를 때리려는 순간 노파가 한참봉 앞을 가로막았고 한참봉이 화를 내며 노파를 밀치려 했으나 노파는 꿈쩍도 하지 않고 한참봉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노파의 눈빛이 섬뜩했는데 마치 저승사자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창봉 나으리. 노파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한참봉이 노파의 눈빛에 주춤했는데 무언가 이상했고 노파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무겁지 않으십니까? 노파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참봉의 얼굴이 굳어졌고 무슨 헛소리냐며 소리쳤으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봉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어깨를 만졌는데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형님께서 창봉 나으리의 어깨에 매달려 계십니다. 피를 토하시며 울고 계십니다. 노파가 천천히 말하자 한참봉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형님께서 너무나 억울해 하십니다. 동생에게 원한이 사무치신 듯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소인도 모르겠으나 형님께서는 떠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노파의 말이 한참봉의 가슴을 찔렀고 한참봉은 뒷걸음질치며 어떻게 그런 걸 아느냐고 떠들었으나 이미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님이 죽은 뒤로 한참봉은 매일 밤 악몽을 꾸었는데 형님이 피를 토하며 나타나는 꿈이었습니다. 형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카를 돌봐달라고 제발 명우를 해치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계십니다. 노파가 한참봉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자 한참봉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귀신, 인연이 귀신을 보는구나. 한참봉은 뒤로 물러서다가 넘어졌고 하인들이 황급히 한참봉을 부축했습니다. 한참봉은 벌벌 떨며 노파를 가리켰는데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참봉은 전염 때문에 형님이 하며 제대로 말도 잇지 못하고 중얼거렸고 비틀거리며 대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인들도 황급히 뒤따라갔고 한참봉의 비명 같은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한선비는 멍하니 서 있었는데 노파가 한 말을 한참봉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선비는 노파를 돌아보며 방금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으나 노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신을 본다고 하면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기에 한선비도 그럴까 두려웠고 한선비가 자신을 버릴까 두려워 노파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선비는 노파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머니께서 자신을 지켜주신 것은 알겠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노파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고 한선비는 노파를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가 앉힌 뒤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노파는 한참을 울었고 한선비는 노파의 등을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자신은 어머니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노파는 혼자 앉아 생각했는데 한참봉의 어깨에 형님의 원혼이 붙어 있었다는 것은 뭔가 큰 잘못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원혼이 저렇게 원통해하는 것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었고 한참봉의 반응을 보니 한참봉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으리의 아버님께서 혹시 노파는 끔찍한 짐작을 했으나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는데 한참봉이 언젠가 한선비까지 위협하려 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자신이 귀신을 본다는 것을 들킨 이상 한참봉은 무슨 짓이든 할 것이었습니다. 나으리를 지켜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노파는 부엌에서 다시 식칼을 꺼내어 칼날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으리를 해치려 든다면 내가 먼저 막아서리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고 속삭였는데 달빛이 칼날에 반사되어 차갑게 빛났습니다. 노파의 얼굴에는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었고 노파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않고 한선비의 방문 앞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한참봉이 자객을 보낼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흘 뒤 한참봉의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한참봉이 한선비를 본가 잔치에 초대한다는 전갈이었습니다. 마을 유지들을 모아 잔치를 베푸는데 조카도 와서 얼굴을 비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인은 공손히 절을 올리며 참봉 나으리께서 지난번 일을 사과하고 싶어 하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선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파가 한선비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가지 마시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숙부가 화해의 손을 내미는데 거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한선비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노파가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으리, 가지 마십시오.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선비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숙부님께서 화해하자는데 거절하면 오히려 더 화를 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파는 그렇다면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마당에라도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한선비는 잠시 고민했으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한참봉의 본가로 향했습니다. 큰 기와집이었는데 대문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으며 술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한선비가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한참봉이 마루에서 일어나 한선비를 맞았습니다. 오, 조카, 어서 오너라. 한참봉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으나 그 웃음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한참봉은 한선비의 손을 잡아 끌며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노파가 따라 들어가려 하자 한참봉이 손을 내저으며 여종은 마당에 있으라고 아는 양반들만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노파는 알겠다고 고개를 숙였고 한선비가 노파를 돌아보며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노파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 한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한선비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파는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는데 방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오며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노파는 방문을 응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파의 눈에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위에 검은 그림자들이 모여들고 있었는데 저승사자들이었습니다. 긴 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은 것들이 지붕 위에 줄지어 앉아 있었으며 그 옆에는 아귀떼가 우글거리며 입을 쩍쩍 벌리고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노파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들이 방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한선비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노파가 방문을 바라보자 더욱 끔찍한 것이 보였습니다. 방 안으로 검은 연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문 틈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검은 연기가 새어 들어가며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끼였습니다. 노파는 숨이 막혔습니다. 밥에 독을. 노파는 벌떡 일어섰으나 함부로 뛰어들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마을 유지들이 가득했고 여종인 자신이 난입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선비가 위험했습니다. 노파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보려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방 안이 보였습니다. 한참봉이 한선비 앞에 밥상을 차려주고 있었는데 밥과 국, 여러 가지 반찬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한참봉은 웃으며 많이 먹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선비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노파의 눈에 밥상 위로 검은 기운이 소용돌이치는 것이 보였으며 밥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지네였습니다. 검은 지네가 밥알 사이를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노파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신발도 못 신고 마루로 뛰어올라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안 됩니다. 노파가 한선비에게 달려들어 밥상을 와장창 엎어버렸습니다. 밥그릇이 깨졌고 국그릇이 바닥에 쏟아졌으며 반찬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인연이. 한참봉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마을 유지들도 놀라 웅성거렸고 한선비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노파는 쏟아진 밥을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이 밥은 썩었습니다. 밥알 사이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는데 작은 지네가 기어 나왔습니다. 검은 지네였습니다. 그것이 바닥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네다. 밥에 지네가. 한참봉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참봉은 어떻게 된 일이냐며 부엌 쪽을 돌아보았으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한참봉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형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노파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참봉이 움찔했습니다. 조카에게 독을 먹이려 하십니까? 형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노파의 일갈에 한참봉은 기겁하여 주저앉았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니다. 나는 하며 변명하려 했으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유지들이 한참봉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선비는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십시오. 이제 가겠습니다. 한선비가 노파를 부축하여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방을 나섰고 뒤에서 한참봉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으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선비와 노파는 집을 나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한선비가 걸음을 멈추고 노파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제 목숨을 또 구하셨습니까? 한선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선비는 노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노파는 한선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는 그저 나으리께서 주신 은혜만큼 보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미라고 부르셨으니 자식을 지키는 것이 어미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한참봉은 더 이상 한선비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습니다. 한참봉이 조카를 독살하려 했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한참봉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봉은 집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선비와 노파는 다시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선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과거를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500냥은 이미 없었고 빚을 낼 곳도 없었습니다. 한선비는 밤마다 책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파는 그런 한선비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나으리의 미래를 막았구나. 노파는 자책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한선비가 과거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파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선비가 집에 돌아왔는데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노파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한선비는 마을 훈장님께서 돈을 빌려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라고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하셨답니다. 노파는 기뻤으나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나으리, 언제 떠나십니까? 사흘 뒤입니다.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한선비가 대답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선비는 짐을 꾸렸고 노파는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한선비는 노파의 손을 잡으며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오면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한선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노파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잘 다녀오시라고 말했습니다. 한선비가 집을 나섰습니다. 노파는 대문 앞에 서서 한선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선비가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노파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노파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한선비가 간 방향으로 달렸는데 나룻배 선착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노파는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선착장이 보였습니다. 한선비가 나룻배에 올라타려는 참이었습니다. 사공이 노를 저으려 하고 있었고 배에는 여행객들이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파의 눈에 보였습니다. 강물 위로 창백한 손들이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물귀신들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손이 물 밖으로 나와 허공을 휘저으며 배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물귀신들의 얼굴이 물속에서 보였는데 입을 벌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 배를 끌어내릴 것이다. 노파는 직감했습니다. 저 배는 강 한가운데서 뒤집힐 것이고 탄 사람들은 모두 물귀신에게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나으리, 노파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맨발로 선착장으로 달려갔는데
돌부리에 발을 찧어 피가 났으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으리, 타지 마세요. 노파가 한선비에게 달려갔습니다. 한선비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안 됩니다. 저 배 타시면 안 됩니다. 노파가 한선비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한선비는 당황하며 노파를 일으키려 했으나 노파는 놓지 않았습니다. 물귀신들이 나으리를 부르고 있어요. 저 배는 뒤집힙니다. 제발, 제발 어미 말 좀 들으세요. 노파의 목소리는 절규였습니다. 한선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공이 빨리 타라고 재촉하고 있었고 다른 승객들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제가 나으리 죽습니다. 저 배 타시면 죽습니다. 노파가 한선비의 다리를 꽉 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고 미친 여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한선비는 고민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노파가 이렇게까지 막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노파는 자신을 지켜주었습니다. 한선비는 눈물을 머금고 결심했습니다. 사공님, 저는 타지 않겠습니다. 한선비가 말했습니다. 사공이 화를 내며 그럼 자리를 비우라고 소리쳤습니다. 한선비는 노파를 부축하여 선착장에서 물러났습니다. 배가 떠났습니다. 노를 저으며 강 한가운데로 나아갔는데 노파는 그 배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선비는 아무 말 없이 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가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한선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갑자기 강 건너편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강가로 달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한선비가 일어섰습니다. 강 건너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배가 뒤집혔다. 나룻배가 뒤집혔어. 한선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노파도 벌떡 일어나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한가운데서 배 조각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으나 곧 잠잠해졌습니다. 전원 익사했습니다. 한선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저 배, 제가 탈 뻔. 한선비가 중얼거렸습니다. 노파가 한선비를 껴안았습니다. 한선비는 노파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또 저를 살리셨습니다. 한선비가 노파를 꽉 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노파도 함께 울었습니다. 나으리, 다행입니다. 나으리께서 살아계셔서. 두 사람은 강가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으나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한선비와 노파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선비는 방에 들어가 멍하니 앉아 있었고 노파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으리, 드십시오. 노파가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한선비는 차를 받아들며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과거를 포기해야 할까요? 한선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나으리. 나으리께서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실 분이십니다. 다만 때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노파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선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한선비는 잠들었으나 노파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노파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도 나으리를 지켰구나. 노파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한선비에게 계속의 군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까요? 노파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나룻배 사건 이후 한선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거를 포기해야 할까요? 하지만 노파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반드시 급제하실 분이라고, 다만 때가 아니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한선비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파가 한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품팔이를 해서 돈을 모으겠다고, 그 돈으로 나으리께서 과거를 보러 가시라고 했습니다. 한선비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 나이의 품팔이를. 나으리 소인은 아직 8다리가 성합니다. 밭일도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습니다. 노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선비는 고개를 저었으나 노파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부터 노파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을 사람들의 집을 돌아다니며 품팔이를 했습니다. 빨래를 해주고 밭을 매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한선비는 말렸으나 노파는 듣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노파의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웃으며 한선비에게 돈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나으리, 이제 가실 수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한양까지 갈 여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노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 은혜를 어찌. 나으리, 가십시오. 그리고 꼭 급제하십시오. 그것이 소인의 소원입니다. 노파가 한선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보름 뒤 한선비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육로로 갔습니다. 노파는 대문 앞에 서서 한선비를 배웅했습니다. 한선비가 멀어져 갈 때까지 손을 흔들었고 한선비도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노파는 한선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선비는 한양에 도착해 과거 시험을 치렀습니다. 10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올 때 한선비는 노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꼭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열흘 뒤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한선비는 장원 급제했습니다. 첫 번째 이름에 한명우라는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선비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말했으나 한선비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 해냈습니다. 한선비는 즉시 고향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장원 급제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편지였습니다. 닷새 뒤 편지가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노파는 마을 훈장에게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훈장이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장원 급제. 한명우. 훈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파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으리, 나으리께서 해내셨구나. 노파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한 달 뒤 한선비는 임금 앞에 나아갔습니다. 임금은 한선비의 답안을 보고 크게 칭찬하며 암행어사로 임명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 부정부패를 조사하라는 명이었습니다. 한선비는 감격하여 절을 올렸습니다. 한선비는 은밀히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바로 들르지 못했습니다. 신분을 숨겨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선비는 마을 중앙에 묵으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한참봉은 한선비가 죽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나룻배 사고 소식을 들었고 한선비가 그 배를 탈 예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참봉은 조카가 죽었으니 마지막 재산인 흉가터까지 차지하려 했습니다. 사흘 뒤 한참봉이 하인들을 이끌고 흉가로 쳐들어왔습니다. 저 늙은 년을 끌어내라. 한참봉이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방으로 달려들어 노파를 끌어냈습니다. 노파는 저항했으나 힘이 없었습니다. 조카는 죽었다. 이제 이 집은 내 것이다. 한참봉이 집 문서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노파가 문서를 품에 꽉 껴안으며 버텼습니다. 안 됩니다. 이 집은 나으리 것입니다. 노파가 외쳤으나 한참봉은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인들이 노파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몽둥이가 노파의 등에, 팔에, 다리에 내려쳤습니다. 노파는 피투성이가 되었으나 문서를 놓지 않았습니다. 나으리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못 비킵니다. 노파가 신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한참봉은 화가 나서 직접 노파를 발로 찼습니다. 노파가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한참봉이 하인에게 몽둥이를 빼앗아 들고 노파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봉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관복을 입은 한선비가 마패를 들고 서 있었고 관군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조카. 한참봉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조카가 살아 돌아왔고 게다가 암행어사가 되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손대지 마라. 한선비가 차갑게 말하며 앞으로 걸어와 한참봉의 손목을 낚아채어 비틀었습니다. 한참봉이 비명을 지르며 몽둥이를 떨어뜨렸습니다. 한선비는 노파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노파는 피투성이었으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으리, 돌아오셨습니까? 급제하셨습니까? 네, 어머니. 장원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어사가 되었습니다. 한선비가 노파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군들이 한참봉과 하인들을 결박했습니다. 한선비는 노파를 방에 눕히고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한선비는 한참봉을 마당에 무릎 꿇렸습니다. 한참봉, 내게 물을 것이 있다. 내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한선비의 질문에 한참봉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둘러댔습니다. 한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노파를 불렀습니다. 노파가 비틀거리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한선비가 아버지에 대해 아시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 부탁하자 노파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눈이 뒤집혔고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생아, 내가 나를 죽였구나. 차에 독을 탔지. 내가 마시고 피를 토하며 죽었지. 명우야, 미안하다.
아비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노파의 입에서 한선비 아버지의 영혼이 말했습니다. 한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고 한참봉은 완전히 무너져 미쳐버린 채 끌려갔습니다. 노파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갔고 노파가 쓰러졌습니다. 한선비가 황급히 노파를 받쳐 안았습니다. 어머니, 노파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한선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으리, 이제 아버님께서 편히 가셨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한참봉은 관하로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형님을 독살한 죄, 조카를 해하려 한 죄, 재산을 강탈한 죄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한참봉은 유배형을 선고받았고 모든 재산은 한선비에게 돌려졌습니다. 한선비는 집안을 되찾았습니다. 형님의 집이었던 큰 기와집으로 이사했는데 노파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하인들을 고용했고 집안을 말끔히 정돈했습니다. 한선비는 노파에게 비단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 이제는 호강만 하셔야 합니다. 한선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파는 비단옷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는데 평생 누더기만 입고 살았던 노파에게 비단옷은 꿈만 같았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이런 옷을 입어도 되는지. 어머니는 제 어머니이십니다. 당연히 입으셔야지요. 한선비가 노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노파는 편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방에서 일어났고 식사는 하인들이 차려주었습니다.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며 쉬었고 저녁이면 한선비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선비와 노파는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했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십니까? 한선비가 물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은 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한선비는 노파의 손을 잡으며 자신도 어머니와 함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달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한선비는 방으로 들어가 잠들었고 노파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파는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눈을 감고 미소 지으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노파가 눈을 뜨고 문을 바라보자 검은 도포를 입은 사람이 서 있었는데 저승사자였습니다. 긴 갓을 쓰고 손에는 생사부를 들고 있었으며 온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승사자가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노파여, 그대는 약속을 어겼소. 노파가 천천히 일어나 앉으며 무슨 약속을 말씀하시는지 물었습니다. 나룻배에서 한명우를 살려준 것 말이오. 그는 그날 죽어야 했소. 생사부에 그렇게 적혀 있었소. 그런데 그대가 막았지요. 저승사자가 생사부를 펼쳐 보이자 한명우의 이름 옆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나룻배 사고가 난 그날이었습니다. 노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하오. 한명우를 데려가겠소. 저승사자가 한선비의 방을 향해 걸어가려 했습니다. 노파가 황급히 저승사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노파가 두 팔을 벌려 막아섰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차갑게 비키라고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파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자님,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인이 간청하옵니다. 노파는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승사자의 도포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나으리 대신 소인을 데려가 주십시오. 노파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승사자는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그럴 수 없다고, 생사부는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파는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자님, 제발입니다. 제발. 노파가 저승사자의 발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 아이는 이제야 숨을 쉽니다. 평생을 가난과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외롭게 살았습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절규였습니다. 이제야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제야 행복을 찾았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노파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침묵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들어 저승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습니다. 소인은 비록 이 늙고 미천한 신분이지만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의 목숨, 소인의 영혼, 모두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이 쓸모없는 늙은이를 데려가시고. 노파는 한선비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나으리는 소인을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평생 짐승 취급받고 살았는데 나으리만은 소인을 사람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노파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소인 같은 것을 어머니라고. 노파는 다시 이마를 땅에 대고 울었습니다. 제발 저 나으리만은 살려주십시오. 소인이 대신 가겠습니다. 제발. 노파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흐느끼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승사자는 한참을 노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승사자가 천천히 생사부를 펼쳤습니다. 그대의 수명을 한명우에게 넘긴다는 것이오?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들어 저승사자를 바라보았는데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인에게 남은 수명이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것이라도 나으리께 드리고 싶습니다.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승사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대의 청을 들어주겠소. 저승사자가 생사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크오. 그대는 지금 당장 따라와야 하오. 노파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저승사자가 생사부의 마지막 획을 그었습니다. 한명우의 이름 옆에 긴 수명이 적혔고 노파의 이름 옆에는 오늘 날짜가 적혔습니다. 노파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선비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부디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사십시오. 좋은 배필을 만나 자식도 낳으시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노파는 한선비의 방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조용히 앉았는데 한선비의 방을 향해 앉아 마치 마지막까지 한선비를 지키려는 자세였습니다. 노파는 마지막으로 한선비의 방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으리, 안녕히 계십시오. 이 은혜는 저승에 가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노파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금어져 있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노파의 영혼을 조용히 데려갔습니다. 노파의 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한선비의 방을 향해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이 되었고 한선비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선비는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노파가 서 있었고 검은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으며 울면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나으리 대신 소인을 데려가 주십시오. 한선비는 꿈속에서 소리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몸도 움직이지 않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파가 저승사자에게 매달려 울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야 숨을 쉽니다. 제발. 저승사자가 생사부에 무언가를 적었고 노파가 한선비의 방을 향해 절을 올리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안녕히 계십시오. 노파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안 돼. 한선비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는데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한선비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으나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한선비가 중얼거리며 노파의 방으로 달려가 방문을 열었으나 노파가 없었고 마당을 둘러보니 자신의 방문 앞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파였습니다. 한선비는 노파에게 달려가 어깨를 흔들었으나 노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선비가 노파 앞으로 돌아가 얼굴을 들여다보니 노파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금어져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한선비가 노파의 손을 잡았는데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한선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파의 뺨을 만졌으나 역시 차가웠고 코 아래에 손을 가져가 숨을 확인했으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한선비가 노파를 끌어안았는데 노파의 몸은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한선비의 비명이 마당을 가득 채웠고 하인들이 달려 나와 한선비가 노파를 끌어안고 우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선비는 노파를 꽉 끌어안으며 통곡했습니다. 왜 가십니까? 이제 막 편히 쉬실 수 있게 되었는데 호강 한 번 못 시켜드렸는데
한선비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아니었구나.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한선비는 노파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대었으나 노파의 손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낳아주신 어머니는 제가 성공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약 한 첩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한선비의 목소리는 절규였습니다. 기껏 다시 모신 어머니는 호강 한 번 못 시켜드렸는데 편히 쉬시라고 했는데 한 달도 못 되어 가십니까? 한선비는 노파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대고 울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 제게 2번이나 불효자가 되라 하십니까? 한선비의 통곡 소리가 집안을 울렸고 하인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선비는 노파를 정성껏 장사 지냈습니다.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묘를 쓰고 비석을 세우며 정성껏 제사를 지냈는데 한선비는 사흘 동안 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선비는 암행어사로서 백성들을 위해 일했는데 부정부패를 척결했고 억울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한선비는 청렴하고 정직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한선비는 이제 높은 벼슬에 올라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었으나 마음 한편은 늘 허전했습니다. 노파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한선비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파의 묘를 찾았는데 묘는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선비가 사람을 보내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선비는 묘 앞에 술을 올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한선비가 나지막이 말했는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지켜주신 목숨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억울한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한선비는 술잔을 들어 묘 앞에 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습니다. 한선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만 호강시켜 드리지 못한 것이 평생 한으로 남습니다. 한선비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저승에서는 천한 신분 같은 것 없이 행복하게 사십시오. 누구에게도 천대받지 마시고 따뜻한 밥 드시고 편히 쉬십시오. 한선비는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그곳에 가면 신분도 귀천도 없는 그곳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한선비는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한선비는 천천히 일어나 묘를 향해 마지막 절을 올린 뒤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한선비의 관복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한선비의 뒷모습은 쓸쓸했으나 단단했습니다. 노파가 지켜준 목숨으로 한선비는 이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노파가 미소 지으며 한선비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선비가 500냥으로 늙은 여종을 샀고 그 여종은 목숨을 바쳐 선비를 지켰습니다. 혈육보다 진한 정이 무엇인지, 진정한 어머니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부모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오늘 안부라도 여쭤보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